12월 20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870만원 언저리 양봉을 찍어주고 현재 물량을 소화할 것 같죠. 그쵸? 저는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적어도 인플루언서라면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죠. 본인이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인플루언서의 자질이 사실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빠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라 그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도 이미 선반영이 돼서 현물 ETF 선반영이 돼서 먼저 달렸습니다. 그에 반해 알트코인 중에서 달려나가지 못했던 것을 모아가셔라. 그 말씀을 일관되게 드려왔죠. 자,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도 잘 보이는데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라. 빠질 때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폭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달래지 못했던 걸 기준점으로 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라. 이더리움도 300만원에 찔끔 넘었죠. 얘도 양봉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그 기대감과 함께 얘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로 자기 모을 확률이 높습니다. XRP도 841원 양봉을 찍어주고 얘도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겁니다. 큰 그림에서 여기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현재 오늘 상승을 보니까요. 아발란체 그리고 솔라나, 비체인 이런 애들이 상승이 좀 나오겠거든요. 자, 아발란체가 7.23, 솔라나가 6%, 니어 프로토콜이 18.35. 자, 그리고 비체인이 대략 한 9%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9.78. 자, 플로우 8.02.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애들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달려나갈 확률이 높다. 자,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제가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XRP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 알트들로 많이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 매크로 흐름은 제 기준점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검증이 끝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중국 경제 위기 이슈 그리고 박스권 구간에서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와 물가와 연준의 흐름과 그리고 전세계 매크로 환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박수 칠 만큼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 초기 국면을 이제 살짝 지났다. 추세가 강화되는 국면에 와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애들로 자금이 쏠릴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시장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오겠죠. 그때 또 출렁할 겁니다. 만약에 출렁거릴 때마다 본인의 마음이 출렁거린다면 장기 투자하기에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빠질 때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면 선수로 들어갈 수 있는 부자로 갈 수 있는 기본 내공을 쌓으실 겁니다. 그쵸? 그게 바로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의 원칙으로 가치관을 확립하신 거예요.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실 수 있는 분은요. 기간 투자자 중에 80%가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중요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음 넥스트 파이낸스는 암호화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중요한 건 기간 투자자가 공식적으로 자금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첫 포문을 열겠죠. 여러분들은 퍼스트 무버입니다. 지금 개인들에게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차세대 파이낸스는 바로 코인이다. 그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부통령 후보 공약으로 암호화폐 인재 양성 내걸어 청년 기회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부통령도 공약으로 암호화폐 인재 양성을 내걸었다. 감이 오시죠? 다음 문명의 중심입니다. 글로벌 금융사 블록체인 채택 가속화 회의론을 넘어서야 된다. 프랭클린 템플턴 리서치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블록체인 채택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가 다음 문명을 이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이그레이션 이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륙이 지각판이 송두리째 바뀌어나가고 있다. 현물 ETF 논의 위에서 블랙록, 나스닥, SEC가 만났다. 임박한 것 같죠? 자, 그리고 미국 달러와 주요 통화 대비 약세 92 하회 시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 가능성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달러가 꺾여 나간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 국채금리의 하락이 가팔라진다.
그러면서 주식과 코인은 정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리고 위험자산의 마지막 아름다운 버블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경기 폭락과 함께 자산시장의 폭락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노를 외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노를 외치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요. 저는 고점에서 매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다면 사실 땡큐겠죠. 제가 노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모두가 예스하는 시장이 다가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조정 끝났다. 또 호들갑이죠. 불과 얼마 전에 또 헷갈린다 그러더니 이게 미디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5만 달러 도달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목표 물가 도달 쉽지가 않아. 파월 발언 시장 반응은 과도하다. 자, 물가 잡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고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해주네요. 미국 또한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버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폭락을 반영해서 자산시장 또한 실물 경제 또한 폭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금리 인하가 좋은 걸 줄 알죠. 왜? 지난 15년 가까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에 쩌들어 있습니다. 저금리는 성장주, 위험자산에 좋은 거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올라갈 거야. 미디어가 동원되겠죠. 모든 미디어가 예스를 외치겠고 그들은 또 자금을 빌려서 호구짓을 할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들이 금융교육으로 장착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게 그들에게 휘둘리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공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내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법원 판결 6가지. 첫 번째, 리플과 SEC의 소송이겠죠? 그쵸? 크립토 배기지 내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법원 판결 6개를 꼽았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SEC와 바이낸스의 기각 요청 결과,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설립자 선고,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최종 판결. 이게 맨 위로 가야 되겠지요, 사실. 그쵸? 이런 이슈와 함께 권도용 테라폼레스 설립자, 범죄자 인도 및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 소송 관련 판결. 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맞물려 있죠. 그쵸? 이 맨 윗단에 리플과 SEC 소송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액면 그대로를 보시면 그 현상에 집중하시면 미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아, 물가가 올라간대. FOMC 의장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대. 아니,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는데 끊임없이 휘달린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잘 아시겠죠? 그들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는 코인 시장에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더불어 매크로 경제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이슈, 중국 경제 폭락 이슈,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매크로는 보이지 않는 고래가, 보이지 않는 공급이, 보이지 않는 공급 고래가 모든 문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공급이 움직이는 손바닥을 보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 도착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판때기를 읽어내는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자, 리플 소식을 볼게요. 내년 빅테크 암호화폐 도입 전망이다. 자, 리플이 발표한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리플 전략 SVP는 암호화폐 윈터가 해빙기를 맞았다. 암호화폐 겨울이 끝난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고 아마존, 우버,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결합할 것. 리플랩스 VP는 내년에 더 많은 국가들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 모니카롱 대표는 내년에 가장 큰 혁신 분야는 디파이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라고 말했다. 브랜드베리 결제부문 총괄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달러 의존도를 낮출 것. 달러의 주인장이 아마존, 우버, 애플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주인장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주인장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하고 있죠. 이 그림 한 장에
제가 수백 번 보여드렸죠. 답안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텐센트,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알리페이, 다시 한번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JP모건, 소프트뱅크, 우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리플, 구글벤처, 그리고 페이티엠, 아마존,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이츠, 코인베이스, 페이팔, 유니온페이, 비자, 마스터카드, 디디추싱, 이들이 하나로 다 연결된 겁니다. 아시겠죠? 엔터파이낸셜, 소프트뱅크, 우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곱하기 100배 이상 확장했다. 바로 이게 내년에 빅테크 암호화폐 도입을 전망한다. 그리고 결국 전통 금융, 전통 트레디파이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해 갈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은행과 애플은행, 그리고 트위터와 SNS의 은행화, 금융화, 송금기업과 이들이 연결되는 그 확장선, 큰 그림이겠죠. 리플, 아일랜드 중앙은행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중요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XRP 리플 최고 법률 채권자 스튜어트 알도레트는 리플은 올해 아일랜드뿐 아니라 싱가폴 통화청, 싱가폴 중앙은행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된 기간에서 XRP 거래가 가능해지기도 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 더불어 싱가폴 중앙은행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취득, 토큰 거래 가능하다. 디지털 토큰 결제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승인을 얻었다. 중동, 싱가폴, 홍콩, 아일랜드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세계 중앙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수면 아래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발표하는 거죠. 결국 스위프트 2.0이 미친듯이 확장하고 있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리플 아시아태평양 지역 규제기관 내년 암호화폐 규제 확립에 힘쏟는다. 라울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리테일 투자자 보호와 CBDC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보장을 위한 규제 확립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자, 오늘 나왔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규제기관 내년 암호화폐 규제 확립에 힘쏟는다. 그리고 리플 아일랜드 중앙은행 가상자산 라이센스 취득, 홍콩 중앙은행, 그리고 여기에 가상자산 라이센스 취득,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승인을 얻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 빅테크 암호화폐 도입을 전망한다. 내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법원 판결 6가지. 이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코 리플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 매크로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씩 보세요. 기관 투자자 80%가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부통령 후보 공약으로 암호화폐 인재 양성 내걸었다. 글로벌 금융사 프랭클린 템플턴 리서치 글로벌 금융사는 블록체인 채택 가속화. 현물 ETF 논의위에서 블랙록 나스닥 SEC 만났다. 감이 오시죠? 이것들이 다 하나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큰 그림은 홀세일 도매망이겠죠? 그리고 퍼블릭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은 각각 섹터별로 공존합니다. 같이 확장해 나가면서 이 시장 파이를 키울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 XRP 현물 ETF,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의 ETF, 그리고 가상자산의 에너지로 대형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쩐주, 기관 투자자가 이쪽으로 자금을 쏘기 전에 우리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최소한 1000배 이상 키울 겁니다. 심장 떨리는 이 4차 산업의 문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은 포모의 시기로, 탐욕의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길 바라요. 빠질 때마다 내 마음이 같이 흔들거린다면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펀더멘탈의 투자에 의한 힘을 길르셨어요. 아시겠죠? 어디 방송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떠먹여주는 방송은 드뭅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이다. 아시겠죠? 오늘 늦을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